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작가십니다. 자, 오늘도 이 삼성전자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장 시작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죠. 지금 장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총 10.3%가량 하락을 하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정규장이 열리고 외인들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하락 맞이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로 불안하신 주주분들, 오늘 하락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비중을 조금 담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일어났던 이런 하락에 대해서 좀 놀라셨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슷한 이 사례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물론 조정 한 차례 크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강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으로 인한 불안함 속에서도 빠져나올 이 구멍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이런 내용들 모두 들고 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집중 포커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해외 증시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특이점이 하나 있죠. 많은 분들께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주체인 미국의 증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이 미국 3대 증시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장 초반에는 어땠죠? 이란 공습 여파로 하락을 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와 방산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이 보합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기술주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를 중심으로 이런 매수세가 몰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 구조가 탄탄한 이 기술주, 특히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장중 낙폭을 축소를 한 거죠. 자,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이 모든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 3대 증시 모두 하락폭이 작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번 전쟁에 관해서는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 자, 시장 참여자들 모두 금방 이 소멸이 될 이슈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왜 오늘 삼성의 주가는 큰 하락을 했느냐? 이게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이 나온 거죠. 하지만 지금 누가 담고 있습니까?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엄청난 수로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삼성에 대한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솔직히 말해서 이 전쟁이라는 타이틀, 이 키워드는 정말 무섭긴 합니다. 자,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4년 전에 일어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무서웠죠. 실제로 시장에 하락이 크게 나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를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2022년 2월 24일 이날이었습니다. 자,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개파락이 나오면서 총 몇 프로? 2%가량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잠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다? 큰 하락이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 다른 악재가 하나 또 존재했어요. 2022년 전쟁이 난 후에 이 전쟁이라는 핑계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이 과매도가 존재를 했어요. 하지만 이 과매도는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어때요? 이 당시 7만원 그리고 6만원 구간에 머물렀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얼마? 22만원을 뚫어주고 잠시 하락을 하는 타이밍에 들어선 거죠. 이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 AI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고 이미 금리 수준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주가,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측면, 2022년 러우 전쟁과 비슷합니다. 오늘 결국엔 개파락이 나온 상태였고 음봉 마무리를 했죠. 근데 왜 오늘은 이 10% 넘는 하락을 했느냐?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최근 거의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외인의 선물 매도가 가속이 됐습니다. 이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오늘 현물까지 이런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야? 신용과 그리고 레버리지 구간의 문제점이죠. 이 마이너스 3%만 나와도 반대 매매 트리거가 발동이 되는데 이게 10%까지 오늘 가속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야? 유가에 큰 변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변수까지 겹친 상황인 거죠. 자, 이제 가장 큰 다섯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자, 고점에서 터진 전쟁이라는 악재라는 거예요. 이 러우 전쟁의 악재는 하락장에서 발생한 악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엄청난 상승을 했고 이 22만 8천 원이라는 구간이 고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의 악재, 더욱 큰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이때보다 훨씬 단단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오늘 주가가 이런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밀리는 단기적인 조정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던 거예요. 자, 근데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주의해야 될 부분, 그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자, 2월 27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외국계 메인 증권사들 매도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이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맥쿼리 증권 등등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리밸런싱 목적으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리밸런싱 매도가 뭔 뜻이냐? 이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이건 뭐냐? 초과 비중을 담아냈다라는 거죠. 이 기관 외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비중을 설정해 놓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 이번에 굉장히 이런 큰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이 비중이 초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이 외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더 이상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매수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뭐 삼성이 끝났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12일 예정이 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잖아요. 이날이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숏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또 뭐가 예정이 되어 있죠?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그리고 다가올 때 다시 물량을 담아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보자면, 자, 11월 4일이었습니다. 11월 4일이 어떤 날이었냐? 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날이죠. 그리고 그 전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란과 이 미국의 전쟁 이슈가 있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의 한 차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충분히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얼마예요? 이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1분기 예상치가 34조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이 34조가 넘어가죠. 이 4분기 때보다도 엄청나게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3분기와 4분기 때랑 마찬가지로 이번 1분기도 조정 후에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한 판은 다 짜여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꼭 눌릴 때 나오는 이 구간에서의 저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대한 대응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대응 수단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선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제 영상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선
아직 제 번호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상단에 하나 번호 띄워드려 놨거든요. 010-7282-9021. 자, 이 번호로 오늘 알려드린 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직접 제 휴대폰에 저장을 할 거예요.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모두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7282-9021,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문자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성이 지금 계속 꾸준한 이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내가 선택을 하면 또 떨어질 것 같고 남들 수익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면서 질투도 나고, 이런 현상들 모두 포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위권을 노린다면 이건 정말 크나큰 오산인 거예요. 이런 포모를 견딜 줄 알고 자신만의 능력치에서의 꼭대기를 알아야 그만큼 결과값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남들의 이 좋은 순간을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만의 이 원칙과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린다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대응 수단들 여러분들께서 좋은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위 번호로 문자 한 통씩 삼성이라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이 대응 수단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생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자,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건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담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김사카시였습니다.